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한 8월 8일은 바로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와우,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이 친구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집사님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엽고 깜찍한 양이들이 오래오래 집사님과 행복하게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양이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팝, 바로 고양이 자율급식, 제한급식 편입니다. 이게 참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서 큰 화두기도 하고 전문가나 수의사 선생님들도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요점만 딱 집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반려하는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자율급식과 제한급식인데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자율급식과 제한급식의 장단점과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급식입니다. 자율급식은 하루 먹을 사료량을 한 번에 부어놓고 하루 종일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밥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고양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스트릿 출신 양이 친구들의 식습관과 가장 잘 맞은 먹이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밥을 하루 종일 놔두기 때문에 사료가 푸석푸석해져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아이가 아파서 밥을 많이 못 먹었을 때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료를 꺼내놓다 보니 밥 때뿐만 아니라 집사님이 주무시는 새벽 시간대, 외출한 낮 시간대 등등에도 하루 종일 계속 먹기 때문에 살이 금방 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급식입니다. 제한급식은 하루 먹는 사료 양을 정해진 시간대에 나눠서 조금씩 주는 방법입니다. 먹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딱 먹을 양만 주다 보니 사료의 기호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식사량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아파서 사료를 거부하거나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찐 경우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양이의 본성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원래 스트릿이나 대자연에 살던 고양이는 사냥을 하루 4에서 5회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음식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급식이 아닌 제한급식을 하면 배고픔을 계속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급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은 12개월 미만의 키튼에게는 하루 2에서 3회 먹을 수 있는 양의 자율급식을 추천하고 성장한 성묘에게는 하루 1회 제한된 시간을 주는 제한급식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양이 같은 경우 하루 1회로 제한급식을 했을 때 계속 공복감을 느끼고 좀 화를 낸 적이 많았습니다. 배고프다고 계속 칭얼거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한급식을 한다고 하면 하루 2에서 3회 나눠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만 보면 성묘 기준 하루 1회 제한급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급식을 할 경우 건강관리에서의 장점이 매우 크게 가능하면 제한급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도 제한급식입니다. 한국의 많은 양이는 가정묘라 만성적인 비만에 의한 간질환, 관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인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입니다. 이 식이를 관리하는 것 중 첫 번째가 제한급식이고요. 급여량을 조절하고 아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제한급식이 아이 건강만 생각한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큽니다. 단점으로는 처음 제한급식을 할 때 아이의 칭얼거림과 시간 맞춰 밥을 줘야 하는 집사님의 부담감 정도겠죠. 만약 자율급식이 익숙한 아이라면 이렇게 자동급여량 배식기를 사용해서 하루 4에서 5회 제한급식을 통해 공복감을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복감 조절하면서 천천히 자율급식에서 제한급식으로 나아가면 미래의 아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집사님과 행복한 반려생활을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되겠죠. 단 제한급식도 아이 상황에 맞춰서 하루 1회가 아닌 적게는 하루 2에서 3회, 많게는 하루 4에서 5회 정도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고양이의 자율급식, 제한급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급식의 특징, 장단점, 제한급식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최종 결론. 어떻게 밥을 줘야 하나 고민하는 집사님들 좋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는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다묘 가정이시라면 꼭 제한급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묘 가정일 때 자율급식하면 특정 아이가 사료를 과하게 먹을 수 있고 특정 아이는 사료를 소량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항상 지켜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죠. 소량의 사료만 계속 먹는 아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다묘 가정은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꼭 제한급식 해주세요. 오늘 자율 제한급식 관련 정보는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 힐스 고양이 연구소의 칼럼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바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